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FSD 중국 압살을 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아주 트럼프만의 묘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이 폭발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어지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아까 제가 이 선물 시장 초반에 살폈을 때는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 0.3%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린라이트 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가 지금 0.08 빠지고 있어요. 뭐 의미는 없는 숫자인데 어찌됐건 거꾸로 지금 바뀌고 있다. 아까 플러스였거든요. 자, 그리고 S&P가 0.02%. 이것도 아까는요, 한 거 0.2, 0.3까지 갔던 건데 거꾸로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도 0.11%입니다. 나스닥도 0.3, 0.4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물 시장이 갑자기 지금 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의 관세 이제 플러스 10%를 더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3월 4일부터 작동하는데,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요, 우리가 맞불 작전 놓겠다, 우리가 이 미국의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요, 보복 관세를. 자, 그게 지금 뭔가 또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시장에 혼돈을 만들고 있다. 막 플러스로 가다가도 갑자기 꼬꾸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동성을 뭐 짜증내면서 그렇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이렇구나. 늘 그냥 변화무쌍하게 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세 정책이 나오는 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조금만 지나면은 트럼프의 색깔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오일 가격 보겠습니다. 오일이요, 69.9이죠. 자, 오일이 69, 68 계속 지금 좋아요. 70달러 무너진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오일은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일을 내리는 건요, 결국은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거거든요. 일단 대외적인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 이게 지금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그 젤렌스키가 거의 뭐 조리돌림 당하듯이 백악관에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악관에서는요, 야, 쟤 빨리 잘라야겠다,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쟤를 이제 그 대통령으로 축출해야겠다. 이게 강대국의 힘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젤렌스키는요, 완전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게 지금 여러분 트럼프는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빨리 유럽의 이 정상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종결하면 결국 기름값 안정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우디랑 계속 접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우디를 좀 더 압박해서 이제 야, 기름값 좀 내리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내는 뭐예요? 드릴 베이비 드릴 있죠. 계속 지금 국내도 기름을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게 트럼프가요, 고도의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름값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줘요.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죠. 왜 어떻게 과감하게 밀고 있느냐? 이게 기름값을 내리면서 관세를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게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 있게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관세는 눈에 드러나는 건요, 계속 혼란을 주고요. 혼란을 주고 무역 전쟁처럼 보이니까 이게 지금 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근데 트럼프의 계산대로 현재 오일 가격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보세요. 자, 10년물 금리가 내리는 것도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라 말씀드렸죠. 4.8까지 갔던 게 4.2까지 내려왔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투자들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10년물 채권 금리는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걸 또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준금리는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물가가 지금 아직 뭐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대신 이 채권금리는 10년물 금리는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계산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요,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일단 그 이 법인세 인하랄지 또 기업들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이거든요. 이 규제 완화 중에 은행들에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의 규제 완화는요, 결국 뭐냐면은 채권을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미국 국채를 사는데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과거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건 여러분 그 이 은행들마다 규정이 있단 말이죠. 채권을 사게 되면은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체이스의 CEO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행의 규제가 지금 빨리 완화된다 얘기했잖아요. 다 여기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요, 은행은 뭐예요?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또 돈을 빌릴 수 있고 그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돈을 융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공급 은행의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게 되면 은행들이 더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4%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될 거야. 이 10년물 금리가 다 연결돼 있거든,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드라마틱한 이 다이내믹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0년물 금리를 잡고 오일을 떨어뜨리는군요. 결국 주식 시장 부양이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야. 트럼프는 이제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부동산 살리고 싶어요. 근데 연준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물 금리를 터치하는 거야. 자, 정말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이게 이 소위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이 소위 말해서 수학 계산법을 알게 되면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높은 계산법에 사람 투자들이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심리전으로 다 통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를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현재 이 4분기 발표하고 나서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뭐 부정적인 분석도 있고 긍정적인 분석이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는요, 지금 여전히 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에 대한 그 디맨드가요, 굉장히 강해요. 그 위에도 지금 이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Demand for their products looks to be extremely strong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블랙과 새 신제품이요, 수요가 그냥 스트롱한 게 아니라 extremely strong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 디맨드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매출이 강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서 하는 얘기가 That's really going to be the key for Nvidia going forward.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력한 매출, 강력한 마진, 강력한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어제도 보셨지만요, 그 작년쯤에 260% 그리고 267%까지 이렇게 소위 말 260대를 찍었거든요, 성장률이. 근데 이게 이제 내려오더라도 뭐 150%, 그다음에 뭐 100%, 그다음에 제일 낮게 25년도가 아마 이 70% 정도였잖아요. 근데 70%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떨어진 거지, 이걸 가지고 슬로우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요, 정말 1차원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사실 여러분,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PR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애플이랑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뭐 애플 아마존 지금 PR이 38 정도란 말이에요. 뭐 38, 뭐 이 주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38, 39, 40 이러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40대 4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뭐 PR도 그렇고 높지 않은 게, 엔비디아는 성장률이 애플이나 지금 아마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어제 제가 막대그래프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뭐 25년도까지 70%, 80%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충분히 그런 성장률을 본다면은 이 뭐 42라고 하는 PR도 다 감당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본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비디아는요, 지금 현재 흐름이 크게 왔다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가 지금 뭐 140대만 가면 자꾸 또 밀려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전망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엔비디아 굉장히 흐름이 좋을 겁니다. 애플보다도 흐름이 좋은 흐름 나오니까 전혀 걱정할 것 없이 돈 생기면 계속 줍줍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엔비디아 염려 같은 경우는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지금 그 유럽의 내추럴 가스죠.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 젤렌스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자,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자, 갑자기 이제 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뛰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인데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앞에서도 제가 우리 그 오일 가격 설명하면서 지금 트럼프는 오일 가격 떨어뜨려 가지고 물가에 이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대화를 끝내고 이제 이 젤렌스키 쪽은 좀 손쉽게 끝내고 싶었는데 젤렌스키가 이걸 틀어버리면서 갑자기 꼬이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내추럴 가스가 뛰어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요. 이게 이 소위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이 끝나버리면요. 그만큼 이 내추럴 가스랄지 천연가스랄지 기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확 뛰듯이 반대로 보면 이게 해결이 되면 어때요? 이게 영구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름 가격이랄지 내추럴가스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러시아산 오일이랄지 이런 천연가스들이 앞으로 풍부하게 공급되겠죠.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오일 가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가격이 다운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 러시아는요, 어찌됐건 지금 미국이 막아놓고 있는 것에서 기름 수출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에게만 헐값으로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70에서 65 정도로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무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입맛이 맞고 러시아도 입맛이 맞는 거죠. 서로가 이익이 딱 맞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는 더 큰 걸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리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 물가가 잡히려면요, 결국은 이 기름값을 확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까지 터치해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계산이 전체적으로 다 끼워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젤렌스키가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참 슬픈 현실이죠. 약자의 입장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 강대국의 자신들의 국익을 바라보면서 러시아도 미국도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약소국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 베이고 그냥 자산 빼앗기고 대통령 자료 내어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 구한말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동맹 그거 여러분 휴지 조각으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거, 미국과의 동맹 아주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거 그냥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우리나라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되고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 위기, AI 많이 위기잖아요. 지금 나라 빨리 새롭게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경제도 다시 세워야 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지고 군사력이며 강한 나라를 꾸려가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결국 이 강대국들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라고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미국의 움직임들이 러시아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미국의 큰 그림,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그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굉장히 이게 이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확인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 진출하고 나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부터 인플루언서들까지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막 총체적으로 현재 다방면으로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불규칙적으로 그냥 이 어떤 자랑하고 뽐내고 또 테슬라를 비방하려고 하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영상들 말고요. 정말 이 중국 안에서도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또 중국 안에서의 어떤 좀 공정하고 뭔가 또 이 검증이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국의 FSD가 진출하고 나서 이 특별히 굉장히 그 샤오펑의 이전 FSD 전체 책임자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이 테슬라 FSD가 소위 그 중국 전체 그 자율주행을 다 뛰어넘는다.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오늘도요. 또 그 이 테슬람 중에 중국 안에서 중국에도 테슬람이 있거든요. 그 테슬람이 이 FSD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자신들의 그 소위 말해 우리 카톡이라고 치면 카톡 안에 본인의 그 대화 그룹이 있거든요. 챗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에 있는 한 친구가 본인의 경험을 나누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요. 자, 이 친구가 이 13.2.6 버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션전이죠. 이 선전이라고 하는 그 아래쪽 그 홍콩 위쪽에 있는 중국 땅이죠. 그 굉장히 발전된 도시인데, 자, 이 션전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 FSD를 테스트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accumulated over 100km FSD mileage, 거의 100km 정도의 FSD 자율주행 현재 기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00km 정도를 계속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100km 정도를 달려보면서 자율주행을 켜고 달렸는데, 자, 이 사람이 100km 달리고 나서 평가를 내립니다. 자율주행을 해보고서요. 그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So impressed by the flawless zero engagement, disengagement and zero intervention driv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km를 중국에서 아예 처음 가보는 길을 달렸는데 제로 디스인게이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않고 인터벤션이 없이 하나도 터치하지 않고 무결점입니다. flawless zero. 그러니까 무결점으로 운전하는 걸 보고 정말 so impressed라고 합니다. 정말 이 어떤 그 테슬라 자율주행의 그 파워, 힘, 그리고 이 정확성, 그 테슬라의 FSD가 뛰어남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본인이 100km 정도 주행을 해보고 나서 테슬라 FSD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고서 자신의 친구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는요, 샤오펑 X9 소유주예요. 자, 샤오펑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에서 소위 탑3, 탑4에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늘 자랑했거든요. 야, 역시 중국의 자율주행이 뛰어나. 여러분들도 가끔씩 막 글 올렸잖아요. 댓글에서. 뭐 중국의 자율주행이 이 정도인데 화웨이가 어떻고 뭐 어떤 이 샤오펑이 어떻고 이들의 자율주행이 영상 올라온 거 보면 뭐 테슬라를 앞지를 것 같고 막 그래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샤오펑 X9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샤오펑, 중국도 민족주의가 심하잖아요. 이 샤오펑의 자율주행을 늘 막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얘기했던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FSD를 테스트해 보게끔 한 거예요. 같이 타고 다니면서요.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이 친구는요, 그 샤오펑의 이 자율주행을 매번 테스트하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율주행, 특히 샤오펑의 자율주행을 워낙 한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테스트해 보게 되면 그 비교가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e's a very savvy ADAS observer in Chi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이 ADAS 자율주행 그 소위 말해서 보조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자율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세비하게 많이 박식하게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개를 해봤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을 다 테스트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 테슬라 FS에 대해서도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테슬라만 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fter test drive 한 다음에 his verdict, 그의 판단이 딱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FSD is invincible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역시 중국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FSD invincible. 여러분, 이 invincible이라고 하는군요. 그냥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 그 어벤져스 이런 거 있죠.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 그때 그 막 슈퍼맨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인벤시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완전 천하무적.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표현을 쓰는 건데 FSD가 인벤시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SD가 천하무적이라고. 어느 중국 회사들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위 택도 없다는 거죠. 야, FSD가 맞짱을 뜰 상대가 아니라는 거야. invincible. 자, 그러면서 the foundational capabilities of FSD are far better than those of the other system in China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FSD, 테슬라 FSD의 아주 foundational cap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FSD가 갖고 있는요, 정적이고 동적이고 그리고 모든 기술적인 그 근본적인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능력치를 비교했을 때는요, 중국의 어떤 시스템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냥 better than이 아니에요. far better than. 그냥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중국 거를 좀 무시한다면, 야, 테슬라 FSD에 비하니까 중국 건 쓰레기야. 이 얘기예요. 너무 나갔나요? 그러니까 far better than 하다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야, FSD에 비하니까 아유, 야야야, 그 중국 거 쓰레기야, 쓰레기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영상 올라오면 계속 여러분들이 뭐 그게 뛰어나다 또 막 그걸 부추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중국 거는 제가 30%만 믿으라고 그랬죠. 중국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중국에서 나오는 뭐 정보들 50%도 아니라고요. 절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30%만 믿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작도 많고 거짓 정보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 와서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너무 뻔할 뻔짜로 다 비교가 되겠죠. 근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자율주행 마니아가 FSD가 인벤시블한 천하무적이라고 게임 끝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능력 자체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이 테슬라 FSD는요, 쉽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학습되면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로 학습되어 왔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건 비교 불가죠. 그래서 중국에 대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한 사실은 이 중국 안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중국의 FSD가 이제 진출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호주에도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지금 정황들이 또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에 그 초록색으로 하려는데, it appears FSD supervised죠. 당연히 could be launching soon in Australia입니다. 이 호주에서 테슬라 FSD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전체적 그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호주 안에 테슬라 소유주의 어카운트 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the invoice document라는 게 있는데, my account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인보이스 다큐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full self driving 그 슈퍼바이저더라고 이게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여기에 드러내겠다라는 장치거든요. 이전에 없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간이 곧 이제 가까워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도요, 중국에도 이제 한다 그랬고 앞으로 여러 나라들에 계속해서 이제 선보일 거라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유럽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히려 지금 뭐 호주도 올해 안에 뭔가 이제 허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 예상도 돼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머스크가 유럽의 그 관료주의랄지 유럽의 시스템에요. 사실 그 테슬라 공장 소유에서 학을 뗐어요. 최근에 여러분 머스크가 유럽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굉장히 우파적인 그리고 극우적인 뭐 발언했다고 막 그랬는데,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요, 혁신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규제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스크를 초대했으니까 그렇거든. 여러 유럽에서도 그 스피치에 머스크를 불러가지고 유럽의 문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유럽에 지난번에 할 때 기가 팩토리 공장을 짓는데요. 그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독일 당국에서요, 뭘 요청했냐면요, 기가팩토리 짓는데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뭘 요구했냐면요, 이 방대한 그 어떤 자료들을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테슬라 공장이 이 소위 독일의 환경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요, 어느 규모냐면요, 페이지로 따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미국은 레터지를 쓰잖아요. 근데 A4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페이지만으로 2만 5천 페이지를 써서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2만 5천 페이지 작성하는 게 양이 2만 5천 페이지 어마무시하잖아요. 책이 몇 권입니까? 근데 2만 5천 페이지를 PDF 파일로 보내줬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독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PDF 파일 말고 야, 종이로 해서 보내. 이제 피지컬로, 소위 말해서 그냥 손으로 텐저블한, 만질 수 있는 걸로 자료로 그냥 문서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테슬라하고 머스크를 고 그냥 정말 놀랬던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그냥 PDF 파일로 보내주면 다 요즘 그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랄지 유럽의 이 유럽연합의 관료주의라는 건요, 너무 올다 이렇게 올드한 거예요. 꼭 일본처럼 비슷한 거예요. 일본도 디지털화가 너무 느려가지고 막 종이로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화가 늦어가지고 경쟁이 뒤처진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팩토리 독일을 세우면서 1년 반인가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랄지 방대한 서류가 그 종이로 해가지고 다 프린트아웃 해라는 거야. 그 지금 그 프린트 300페이지를 나누면 이게 책이 5천 권입니까? 500권입니까? 계산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유럽에 뒤처진 혁신이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스크가 유럽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은요, 정말 본인 경험에서 나온 건데 자꾸 그걸 이제 뭐 극으로 몰아가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그 유럽의 자율주행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올해 3월 안에는 1분기 안에는 통과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기존에 하던 걸 보게 되면 기가팩토리에도 뭔가 얘네들이 뭐 또 프라이버시 얘기하고 뭐 굉장히 많이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사실 같이 시작했는데 중국보다 더 느려요. 유럽이 더 빨리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유럽이 안 되더라도 호주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유럽이 만약에 또 느려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바라기는요, 유럽도 1분기 안에 이제 통과되고, 그리고 호주도 나오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정말 이제 이 자율주행의 능력이 수많은 나라에 들어간다. 동시다발적으로요, 테이크 레이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율주행이 가격이 계속 많이 팔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캐시플로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에게는요. 그러니까 이게 ATM 머신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호주만 들어가겠어요? 여러 나라에 더 들어가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불리시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Y, 뉴 모델 Y죠. 리프레시드 버전이 드디어 officially,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딜리버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자, 공식화 됐습니다. 자, 그동안은 뭐 그냥 여러 이제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자, 드디어 미국도 officially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3월 지나서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주문량은 많은데 앞으로 옛날 구형 버전처럼 판매를 하려면요, 결국 이게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판매가 저조하는 건요, 이런 그 지금 중간에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 이제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뀔 텐데, 그 어떤 그 공백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도 뭔가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 드디어 미국도 이제 이 딜리버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뉴 모델 Y가 이제 지배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미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됐다란 말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이제 아주 순탄하게 뭐 무리가 없이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바꾸고 나서요, 공장에서 기존 모델 Y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렇고 문제 없이 잘 찍어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리시한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뉴스TV였습니다.